유럽 관광산업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 전역의 여행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BBC 탐사보도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여행객들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분 단위로 철저하게 계획된 일정 빅데이터로 분석된 최적의 쇼핑 동선. 그리고 본국의 음식 문화까지 유럽에 이식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여행 방식이 이제 세계 관광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호텔들은 이들을 위한 조식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유럽의 오랜 관광 문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BBC 방송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헤르미오네 인야, 문화와 관광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탐사보도 기자지. 평소엔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에서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전 세계의 여행객들을 관찰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든 제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모로코 도하 공항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였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한 공항 관련 기사 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헤르미오느 씨, 우리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공항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의 근무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유럽의 대형 공항이 어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바뀌고 있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였어요. 1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표에 따라 완벽하게 공항을 통과했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마치 특수부대처럼 행동했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쇼핑 방식이었습니다. 센트 단위까지 계산된 쇼핑 목록을 들고 다니며 유럽의 명품 매장들을 마치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활보했던 문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저였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럽의 관광 현장에서 말이죠. 당시 한국에서 본 느린 전통 차문화와 여유로운 사찰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취재를 더 진행할수록 상황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통계를 확인해보니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승객 중에서의 특별한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면세점의 동선까지 이들의 패턴에 맞춰 바뀌고 있었죠. 모로코의 미슐랭 레스토랑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모로코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이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수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고추장을 들고 다니며 음식에 넣는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모로코 요리사들이 이제는 직접 한국의 소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취재팀을 꾸려 유럽 전역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로마, 프랑크푸르트 어디를 가든 이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이 이들의 여행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선구자들이 있었죠. 이 특별한 관광객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가장 먼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공항은 제가 20년간 수없이 취재해 온 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도하 공항은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로 늘 북적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혼잡한 아침 시간이었죠. 피곤해 절어 비틀거리며 걷는 관광객들, 서둘러 게이트를 찾아 뛰어가는 비즈니스맨들. 공항은 평소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공항 한편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물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이들은 누구 하나 흐트러지 없이 완벽한 대열을 이루며 이동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다.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이고요. 누구 하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기 봐요. 또 시작됐어요. 8년 경력의 공항 직원 소피가 저에게 속삭였고, 그녀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마치 군대 같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소피는 저를 면세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다른 관광객들이 진열대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이들은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움직였어요.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제품을 정확하게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들 손에 든 쇼핑 리스트를 보셨나요? 소피가 건넨 한 장의 종이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브랜드별 가격이 센트 단위까지 비교 분석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위치와 이동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까지 고려되어 있었죠.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행이 이렇게까지 치밀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게 됐죠. 소피의 말처럼. 이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일정은 15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각 장소에서의 동선과 사진 촬영 포인트까지 미리 정해져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즉시 위치가 공유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도왔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특수부대 같았어요. 사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공항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어요. 소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공항 측은 이들의 효율적인 동선을 연구해 시설 배치를 재조정했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이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일을 마친 후 소피가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여행 일정표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관광객 중 한 그룹이 실수로 놓고 간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한번 잘 보세요. 종이를 펼쳐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표 모든 장소의 도착과 출발 시간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동 동선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휴식 시간과 사진, 촬영 시간까지 정확히 배분되어 있었죠. 처음 이걸 봤을 때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여행 계획이 맞나 싶었거든요. 소피의 말처럼 이건 마치 군사작전 계획서 같았습니다. 각 장소별 체류 시간은 물론 혼잡 시간대를 피해 움직이는 동선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일반 관광객들이 1시간씩 줄을 서는 에펠탑도 이들은 단 15분 만에 입장한다는 게 놀라웠죠. 더욱 놀라운 건이 계획에 숨겨진 데이터였다의 후기 현지 날씨, 통계 각 관광지의 시간대별 혼잡도 심지어 도하, 지하철의 배차 간격까지 모든 것이 빅데이터로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혹시 여행사 직원들인요? 제 질문에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관광객들이. 놀라운 건 모든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치밀한 계획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일종의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트래블 바이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계획이 결코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모든 상황에 대비한 플랜 B 준비되어 있었고 날씨나 파업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문서화되어 있었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공항 시스템을 바꿔야 했는지. 소피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행 방식은 제가 20년간 취재해 온 그 어떤 관광객 그룹에서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문득 그들이 들고 다니던 여행 계획서가 떠올랐어요. 거기엔 분명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고 다음날 아침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독특한 여행 문화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유럽의 관광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도하의 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모로코 최고 주방장 안드레아가 한국인 관광객들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향, 분명 모로코 요리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져온 겁니다. 안드레아는 진공 포장된 붉은색 소스 하나를 제게 보여줬어요. 고추장이 했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자신의 요리에 이상한 소스를 넣는다면 불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가 먼저 고추장을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요리는 완벽한데 왜 자기들의 소스를 가지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이게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는 거요. 안드레아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늘 진공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가끔 적발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겐 마치 필수품 같은 거였죠. 놀라운 건 그들의 식사 예절이요. 음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더군요. 자신들의 소스를 넣으면서도 우리 요리의 본질은 존중했고 실제로 안드레아의 레스토랑은 최근 메뉴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로코 손님들도 고추장 소스를 요청하기도 해요. 심지어 미슐랭 평가단도 우리의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죠. 잠시 후 안드레아는 신이 새로 개발한 요리를 내왔습니다. 완벽한 모로코 요리 기술에 한국의 맛을 더한 퓨전 요리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30년 만에 레시피를 바꾼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입니다. 이제 마르코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죠. 그는 제가 BBCS 패션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부터 알고 지낸 베테랑 명품 매장 매니저입니다. 이번 취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연락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한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습관에 대해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이쪽 업계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마르코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하 시내를 가로질러 샹젤리제 거리로 향했습니다. 마르코의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장 밖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죠. 드디어 오셨네요. 잘 보세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마르코 맨 저를 매장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장에 들어온 한국인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자 다른 제품들을 정확하게 집어들었습니다. 보통은 매장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고르는 게 하지만 이분들 달라요. 이미 무엇을 살지 정확히 알고 있죠. 마르코가 건넨 한 고객의 쇼핑 리스트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파리, 런던, 밀라노의 가격이 유로, 파운드, 원화로 전부 계산되어 있었고 각 도시별 세금 환급률 아직 꼼꼼하게 비교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쇼핑을 해요.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실제로 한 고객의 화면을 보니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매장의 재고 상황과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매장의 가격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더군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이 매장에 오기도 전에 우리 매장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마르코의 말처럼 매장의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직원들은 한국어로 된 제품 정보를 숙지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세요. 이건 지난달 판매 데이터입니다. 마르코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 매출의 40%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반품률이 다른 국가 관광객들의 1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분들 결코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아요. 철저한 분석과 계산이 뒷받침된 소비를 하죠. 덕분에 우리도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헤르미오느 씨, 이게 단순한 쇼핑이 아니에요. 이분들 우리에게 새로운 소비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매장을 나서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들의 완벽한 동선, 식당에서 발견한 그들만의 음식 문화, 그리고 지금 목격한 치밀한 쇼핑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노트북을 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하의 카페에 앉아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행을 즐기면서도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죠. 그들의 이런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의 유명한 카페 거리를 걷다가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자리 잡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창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업무용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시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카페 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던 한 한국인 여성이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호기심 어린 제 모습을 본 그녀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자연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거죠. 놀라웠던 건 이들의 업무 효율성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동료들과 화상회의도 하고 메일도 확인하면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책상 위에 놓인 여행 일정표 있습니다. 업무 시간과 관광 일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오전에는 관광을 하고 한국이 깨어나 하는 오후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시기였죠.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 회사에서도 별말이 없어요. 오히려 시차 덕분에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비단 회사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한 인플루언서가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구도로 음식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모습이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장비였다. 태블릿,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업무를 처리했고 심지어 휴대용 와이파이까지 들고 다녔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유럽의 카페에서도 이들은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왜 휴가 때 하냐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일과 삶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이었다. 여행의 경계를 허물고 24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그들만의 방식.
카페를 나서며 고개를 들어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토록 시간에 민감한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샤를 듣골 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전에 만났던 소피와 함께 공항의 CCTV 관제실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공항 전체의 승객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던 베테랑 관제실 책임자 피에르는 특별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3개월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세요. 일반 관광객들은 이렇게 무작위로 움직이죠. 하지만 한국인 단체는 피에르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스럽게 하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면세점까지 모든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들 출국장 지도를 미리 연구하고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체크하고 보안 검색대의 대기시간까지 계산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화물을 어디서 받아야 가장 효율적인지 아직 알고 있었죠.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이분들 동선을 연구해요. 덕분에 공항 시설 배치도 많이 바뀌었죠. 피에르의 말대로였다. 처음 공항을 취재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동선도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고 이제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미소 짓습니다. 불편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가로 보기 시작한 거죠. 밤이 깊어가는 공항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차를 활용해 일하고 15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며 최적의 동선을 연구하는 그들의 모습.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의 작은 혁명이었던 거예요. 공항을 나서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를 바꾼 고추장 명품 매장의 판매 방식을 혁신한 쇼핑 문화. 그리고 지금 목격한 공항 시스템의 변화까지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BBC 런던 본사에 보낼 마지막 취재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런던의 제 사무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하에서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떠올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단순히 특이한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여행 문화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30년 경력의 모로코 최고 주방장이 자신의 레시피를 바꾸고 유럽의 명품 매장들이 판매 방식을 수정하고 심지어 공항의 시스템까지 변화시킨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취재에서 모은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1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표, 센트 단위까지 계산된 쇼핑 목록, 시차를 활용한 업무 계획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군요. 처음에 저는 그들의 빡빡한 일정과 치밀한 계획이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경험하고 있었죠. BBC 편집장은 제 취재 보고서를 읽고 놀라워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닌 것 같군요. 이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효율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죠. 이제 유럽의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을 특이한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 책상 한켠에는 다음 취재를 위한 새로운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서울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마도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겠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여행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철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범한 여행객으로 보였던 한국인들이 실은 유럽의 관광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성과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유럽의 오래된 시스템을 혁신해가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꼼꼼한 계획파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여행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